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은 진천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고, 이 땅 위에 건축물 관리자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건축물에 있는 등기부 등본과 땅 주인이 애초서부터 달랐었습니다. 저는 법정상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낙찰을 받고 철거와 지료소송을 했는데,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사서 차지권을 가지고 주장을 했던 사례입니다. 차지권을 뭘 보고 우리가 차지권이라고 그러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면 제일 첫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땅 주인에게 정식으로 사용승낙을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이 등기부 등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증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지료, 다시 말하면 월 얼마씩 줘야 되는 지료를 주고받았던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지료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차지권을 인정하고, 차지권의 핵심은 뭐예요? 차지권의 핵심은 뭐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해지하는데, 뭐냐면 건물 주인이 땅 주인에게 내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하는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차지권은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판결문에 가서 상대편이 차지권이 있으니까 내 건물 감정평가에서, 이 감정위에서 내 건물을 사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끔 되면 판단이 그 감정가격에서 그 건물 사게끔.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변호사가 뭘 주장하냐면 차지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낙찰받은 땅이 이 땅입니다. 이렇게. 이 땅이고, 여기 보면 건물이 이렇게 배치도가 있는데, 여기 현황도로로 되어 있죠. 지적상 도로가 없는데 현황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게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았다, 이런. 원래 땅 주인이 이정 누구였다가 소유자 누구로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들어간다, 또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해가지고, 상속을 한 사람 중에 한 명 지분이 3분의 1 지분이 강제경매로 나왔던 겁니다. 나왔는데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3분의 1 낙찰을 받은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갖고, 처음에는 세 필지가 같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공유물 분할할 때는 세 필지를 잘라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어서 우리는 그 중에서 건물이 있는 땅만 낙찰을 받은 겁니다.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낙찰을 받은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이렇게 정식으로 되어 있고 서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021 타경 55094, 지목이 대지로 199.65평이고 토지만 매각인데 5천만 원에 나와서 신권에 우리가 5,55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199.65평이면 약 200평이죠. 200평이 5천만 원이라 그러면 평당 25만 원이란 얘기죠. 진천에 대지가 60만 원, 50만 원은 이 정도에 갔었는데 감정 가격이 처음부터 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신권으로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신권으로 들어가서 단독으로 받은 겁니다. 보면 단독으로 받아갖고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런 땅입니다. 여기에 한 필지가 있고,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이렇게 한 필지, 세 필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낙찰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걸 낙찰받았을 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죠. 요거는 건물 지어서 대지로 받고 이게 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뒤가 전이잖아요, 여기. 요거. 그럼 내 생각에는 이걸 낙찰 받으면 이거는 맹지잖아요. 현황도로도 없고, 우리는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이거를 낙찰 받으면 한 번 더 떨어지면 이걸 낙찰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신권으로 들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낙찰 받고 가서 봤더니, 감정평가사가 신권으로 그냥 혼자서 들어온 거예요. 직업이 뭐냐 했더니 감정평가사하고만.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도 이 땅이 감정이 싸게 됐기 때문에 그냥 감정가에 의해서 신권으로 그냥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누가 이걸 낙찰 받았나? 난 우리를 통해서 이걸 받은 이것까지 다 받으면 내가 꽤 돈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여기 뒤가 한 400평? 이렇게 된가 보니까 다 합쳐서 한 700평에다가 우리 쪽에서 들어간 도로만 만들면은 이거 돈이 좀 되겠다 싶어서 이건 낙찰 받고 또 받자 이렇게 싶었는데 낙찰 받았더니 이게 우리도 낙찰 받는다니 같이 낙찰 받았어. 지목이 대지고 생산관리지역의 뭐죠? 생산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죠. 자연취락지구가 뭐죠? 1종 1번 주거지구나 마찬가지. 자연취락지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연취락지구라는 얘기는 생산관리지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땅 자체 용도 지역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마을이 이렇게 있고 집도 좋아요. 근데 여기 사시는 분이 이번 국기봉을 만들었고 이게 태국까지 이렇게 걸어놓은 게 국기봉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깨끗하게 지었어요 보니까. 에어컨도 설치돼 있고 집은 깨끗한 편이죠. 마당도 잔디도 이렇게 다 돼 있고. 내부의 설계는 조금 좀 아쉽게 좀 부족한데 외 형상으로는 괜찮아요 보면. 이 밤나무가 얼마나 큰지 밤이 하루에 한 이만큼씩 떨어져. 이광로 점유 건축물 대장 서영순이 소유로 본인이 무임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제세분이 소유 및 점유하고 산다고. 감정평가사가 여기 갔을 때 무료로 점유하고 사용한다고 했죠. 안봉남이는 여기 이광로의 배우자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서누구로 되어 있죠. 95.8제곱미터입니다. 허가가 2004년 3월 20일 날 났죠. 그 다음에 착공은 2004년 3월 20일 날 착공했죠. 근데 뭐는 없어요? 사용 승인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에 여기에 사용 승인일이 없다고 해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그러면 건축물 대장 생선 신청에 따른 대장 생선 언제 했죠? 2014년 8월 22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용 승인을 2014년 8월 22일 날 한 거예요. 보면. 저 위에서의 사용 승인이 없으니까 그 얘기였습니다. 네, 사용 승인을 여기다 안 적었는데 정식으로 건의한 게 아니라 중간에다가 준공을 받지 않고 사용을 몇 년 하고 있다가 준공을 신청하니까 사용 승인을 적어내지 않고 그냥 건조를 생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어긋난 건 아닌데 원래는 사용을 건축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사용한 거예요. 사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일을 여기다가 안 적어주고 건축물 관리장의 생선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10년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년에 법적으로. 건축 허가는 받았고 그 준공을 나지 않고 사전에 미리 쓴 거죠. 사전은 쓴 거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가게 불법으로다가 입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으로 따진 건데 그걸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라서 이행강제건데 뭐라고 했으면은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안 하고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도시 지역이잖아요. 얼마든지 가는 거죠. 뭐. 낙찰을 받고 건물 철거와 지료 소장을 낸 겁니다. 단독주택 철거하고 월 12만 7천 원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만 7천 원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냐면은 우리는 감정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에 돈 나온 5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금 5,082만 원을 연 3%를 계산해서 12만 7천 원 겁니다. 제일 먼저 소장을 내니까 이렇게 조정기일 통지서로 먼저 조정이 잡히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당진 거는 안 잡혔는데 이렇게 하면 잡히든지 하는 건데 여기는 소장을 넣으니까 바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나가겠다 싶어 갖고 제가 조정한 때 나갔습니다. 조정 날짜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한 7, 8분 전, 10분 전에 내가 도착을 했는데 조정관이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상대편에서는 누가 올지 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조정하시는 분 시간을 보더니 시간은 아직 조금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이걸 다 보니까 건물도 좋고 다 좋고 한데 건물 땅 주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정위원한테다가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땅을 팔겠고 반대로 건물 주인이 나보고 건물을 사가지고 가라고 하면은 건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상대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4, 5분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당사자가 올 줄 알았더니 당사자가 안 오고 변호사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누구인데 조정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정석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조정하시는 분이 토지 주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더니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은 땅을 팔겠고 건물을 팔겠다 그러면 건물을 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그때 황당했어요. 변호사가 조정하러 나왔으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니고 조정을 나왔죠. 그 조정에 나왔으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게 맞아야 틀려요. 그리고 그걸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왔으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건물 주인한테 물어볼게요. 이러는데 내가 변호사가 그러는 거 보고 내가 황당하더라고. 걔 봐라. 아니 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갖고 조정을 했는데 내가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팔든지 건물을 사겠다고 했더니 건물 주인한테 물어보겠다고? 너 딴 생각 있구나. 내가 딱 눈치챈 겁니다. 너 딴 생각 있구나. 갔다 오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땅을 살 마음이 있답니다. 건물을 팔 마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둘이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관이 건물 주인에게 그러면 땅을 얼마에 사신다고 얘기합니까? 했더니 6천만 원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얼마 주고 샀죠? 5,500 주고 샀죠? 거기 취등록세 내죠? 등기 이전하죠? 그럼 6천만 원에 팔으면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그걸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아면서 6천만 원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팔겠다는 얘기, 안 팔겠다는 얘기야? 아니, 안 사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안 사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미 그때 나갔다고 온다는 걸 보고 쟤는 이거를 팔거나 살 마음이 없이 나오는 애로구나 하는 거를 이미 간판했는데 걔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6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길래 내가 바로 1억 2천이면 팔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6천하고 1억 2천이니까 더 이상 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건물을, 그러니까 땅 사는 건 안 되겠고 건물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500입니다.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나보고 물어, 건물 얼마에 주고 사시겠습니까? 그길래 내가 500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조정하는 사람이 조정하려고 생각 안 했고 오늘 조정은 불발로 그냥 끝나는 걸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게. 3분 만에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변호사는 조정을 하려고 오지 않고 뭘 주냐면 사직권을 주장하려고 마음먹고 온 거예요. 나는 사실 차지권을 주장할 줄은 몰랐어요. 답변서입니다. 건축주가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그렇게 깨지고 나니까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락합니다를 매수하여 이 특정을 경유한 자입니다. 피고 서 누구는 단독주택 이하를 축조하여 2014년 8월 25일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격리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까 서영순이라고 그랬죠? 서영순이가 누구냐면은 맨 처음에 땅을 갖고 있던 큰아들의 배우자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거기서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있는 일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신 분이 서영순이에요. 한편 피고 안봉남과 소외 이광룡은 피고 서영순으로부터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뭐하고 있다?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무료로 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료로 살고 있는 거는 거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들었다고는 주장하지 않아요. 소위 이 누구는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이후 이 광로와 이 누구는 이 사건 문중의 제사, 조상묘의 관리,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위 토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중년을 원인으로 한 2010년 6월 16일 소위 누구에게 이 사건 토지를 6분의 1 지분에 관한 손길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위에 공유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대해서 6명이 같이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했으니까 아까 다 같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협상이 안 되니까 공유의 분할로 나와서 한꺼번에 다 팔아서 우리가 산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사기 전에는 6명이 공유로 같이 갖고 있었다. 소외 이강로와 이공로 서인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친들이 묵고 갈 수 있는 용도로 2014년에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 후 서영순의 집안의 장손 며느리이자 소인 등명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며느리한테다가 건물을 등기했다. 그 후 피고 서영순은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은 이 공유자들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다 말씀드렸죠. 제가 보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 정식으로 건축물 관장이 있던 땅 주인한테 사용승인을 받았고 땅 주인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차지권이 인정이 되고 차지권이 인정이 된다 그럴 때는 건물에 뭐를 신청할 수 있다? 매수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현재 그대로 지료를 주면서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차지권이니까 법정이상권과 동일한 건데 사실은 법정이상권보다 더 나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뭐. 왜냐면 법정이상권은 철거는 못하지 지료는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철거는 하되 매수 청구를 해서 돈을 주고 내 건물을 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소외 이강로는 두 사람이 부부 사이며 입장에서 소외 이전 시아버지 나머지 구두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해 줬고 피고 암남과 소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거주면서 이 사건 위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분권자 한 명이
연대 보정을 하였고 연대 보정이 잘못돼 갖고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차지권은 인정이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권의 대항력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허락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민법 622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걸 들이대서 그 지상 건물을 등기 때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20년간 이 사건 토지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소영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 권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 답변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차지권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님한테 갔는데 여기 보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죠. 토지 임대차 계약서 제출했습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정수를 계약했다 이런 뜻입니다. 차지권의 핵심이 이거예요. 2014년 9월 1일 날 임대차 계획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14년 9월 1일부터 20년을 해서 30년까지 이래서 20년으로 한다고 계약을 했죠. 2014년 몇 월부터? 9월 1일부터죠. 그렇죠. 제가 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사님, 건축을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땅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건물을 등기부 등본을 거둘 때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아까 건축물 관리장에 허가 날짜 언제 했었죠? 근데 얘네들은 계약은 언제 했죠? 2014년에는 건물을 등기부 등본한 날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건물 등기부 등본만 보고 건축물 관리장 안 보다 보니까 건물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날짜를 계약서로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재판에서 아니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 토지주의 사용수당을 받는데 건축 허가는 2004년에 받았는데 건축물장에 보면 어떻게 그 계약은 2014년도에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그 후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보고 하지 말래.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나는 판사한테 얘기한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변호사가 아차했었나 봐. 하고 다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또 냈어. 제가 이거는 그 유정수 법무사가 답변서에 낸 거는 없고 내가 재판장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거를 답변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원고는 피고 소영수의 2014년 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물 사건 일대는 과거 항공사진을 살펴볼 때 이미 2006년도 이 사진 건물은 완공되면서 위와 같은 소영수의 주장 사실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주장한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한 겁니다. 재판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0 답변서를 통해 소금 내 위광로와 누구를 관련하여 2014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소영수는 2004년 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점 채권하였고 2006년도 이 사건 건물 주요 부분을 시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각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고 안봉나와 소위 이광로가 친척과 모이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이사하여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14년에 이 건물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소영수 명의로 2014년에 이 건물을 신축되었다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니 건축허가 받는 데서 건축허가를 낼 때에 토지의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 내줘요?
근데 무슨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게 그 변호사가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판사님도 이런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판사님도 이제 여기서 다시 재판을 갔을 때에 우리 그 법무사가 조정을 해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편 이제 변호사도 질 것 같으니까 1,500 불렀고 내가 500원을 불렀는데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사겠다고 했으니까 중간 가격으로 해서 조정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재판장에 조정에 넘어가지 않고 재판장에서 얘기했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잘랐습니다. 변호사한테 얘기했죠. 그 땅 지적대상 없는 맹지 도로입니다. 나는 그 건물을 사자마자 땅 주인이 지료 달라고 청구하면은 저는 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나는 500만 원 이상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판사님도 상대편 변호사도 아무 말 못하고 판결문 기각 내려준 겁니다. 철거하고 건물 뭐야? 철거하고 소송을 진행할 때까지 여태까지 기간에 대한 지조 121만 원 천원하고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매월 17만 3천 원 내놔라. 자기 집을 자기가 철거해야 되고 121만 하고 17만 원 하고 하면 이 17만 원 한 3개월 또 지났으니까 요거 지났으니까 한 또한 5, 60만 원 되죠? 자기가 자기 집 철거하고 돈 한 200 한 몇십만 원을 또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500 불렀으니까 500에 팔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시다면은 120만 원은 121만 원은 빼고 17만 3천 원에 대해서 지도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단박 나가겠습니다 해갖고 12월 30일 날 이사 나갔어요. 12월 30일 날.